이게 있음으로써 무슨 혜택이 일어났냐? 트랜스컨티넨탈 레일로드가 없을 때요. 미소라 리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데 만약에 wägon을 탄다면, 마차를 탄다면 6개월씩 걸렸어요. 6개월씩 걸렸어요. 미소라 리버는 이제 중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부의 시작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자, 만약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간다.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200일을 가야 돼. 200일. 남항해에서 대륙을 쫙 끝까지 해서 200일을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1700마일을 딱 깔음으로써 1700마일은 그 뉴욕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라는 말씀이 아니라 느브라스카 거기서부터 1700마일을 깔음으로써 완전히 트래블 타임을 그냥 확 줄여버린 거죠. 자, 그럼으로써 그냥 단지 이동 기간이 짧아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철도가 있으니까 이제 생산한 곡물들을 시장으로 또 동부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서부, 중서부로 쫙 가는데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여기 밑에 이런 정보도 나오네요. 센트럴 패시픽 레일로드는 캘리포니아 쪽입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오는 철도에는 15개의 터널을 네바다의 산맥에 만들었는데 13,000명의 중국인들, 그 다음에 저쪽은 유니언 패시픽은 한 8,000명 정도의 아이리시, 저먼, 이탈리안, 유럽계들을 이제 데려다 쓴 거고요. 자, 보세요. 1870년. 이제 대륙횡단 철도가 1869년에 완성됨으로써 1870년 7days면 가는 거예요. 7days. 뉴욕 또 샌프란시스코가 7day. 요즘은 한 4, 5일 정도면 가죠. 자, 가격을 보세요. 136불 for first class, 110 for second class, 65 for third class.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상당히 시간만 세이브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 철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적 합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배움태 선생님들이 보시는, 우리 벗들이 보시는 사람 이름이 제퍼슨 데이비스예요. 제퍼슨 데이비스가 누군지 아세요? 남북으로 미국이 갈렸을 때 남부 쪽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남북 쪽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링컨과 적을 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링컨은 북부의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할 만큼 링컨의 비전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1865년 1월에 이제 미시시피가 미 연방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 노예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퍼슨 데이비스는 그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마지막 고별 연설이 이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는 이제 유니언을 떠납니다. 나는 미합중국의 상원을 떠납니다 하는 그런 고별 연설을 하기 바로 전에 연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설이 Continental Railroad, 대륙횡단 철도에 대한 연설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철도는 꼭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하고 유니언을 떠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철도는 꼭 만들므로써 이 대륙이 하나 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자 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건 윌리엄 스워드예요. 윌리엄 스워드는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여기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장관. 링컨의 경쟁자였지만 동시에 링컨에게 아주 필요한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가 세넷 상원에서 한 연설은 이렇게 갑니다. Mr. President, 이건 상원의장,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하니까요. From the day when the territories of California and New Mexico were acquired by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멕시코와 전쟁에서 끝나서 1848년 캘리포니아가 우리 땅이 된 그 순간부터 I have regarded a connection of the Pacific Coast and the Atlantic by a railroad. 그 순간부터 나는 미 동부와 미 서부가
태평양에서 아틀란틱까지의 미국이 레일로드 철도로 연결되는 것을 나는 꿈꿔왔다. 마지막 문장이 참 시적이에요. 동부와 서부를 철도로 연결하는 것은 first, 제일 우선되는 일이요. chiefest라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best는 가장 좋은 measure, 정책인데 이 정책 I could support while remaining in the public service. 이거보다도 나에게 더 귀하고 우선되고 필요한 정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아무리 갈라져서 싸우고 미국이 아무리 전쟁을 하고 미국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와중에도 철도만은 지키자. 이 양반이 제퍼슨 데이비스가 이제 나는 남부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떠난다 하면서 고별사예요. 고별사를 잠깐 보시면 그 문장 같은 것이 참 아름다워요. 이거는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In the course of my service here, 내가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There have been points of collision. 충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했든 간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든 간에 I carry with me no hostile remembrance. 분노의 기억을 가지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In this hour of our parting, 우리가 이별하는 이 순간 I offer you my apology. 사과한다. 미안하다. For any pain which in heat of discussion I have inflicted.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문장이 명문장이에요. 정말 명연설이고. 이제 이들은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할 겁니다. 그런데 떠나는 과정에서의 그 표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I go hence unencumbered of the remembrance of any injury received. 내 가슴에도 무슨 상처에 대한 기억을 안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And having discharged the duty of making the only reparation in my power for any injury offered.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런 화해의 제스처는 사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이제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나는 남쪽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이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나는 apologize 했어. 그러면 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히죠. Mr. President and Senators. Mr. President 링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의장이 이제 부통령이 이제 상원의장을 하니까요. Having made the announcement which the occasion seemed to me to require. 자, 나는 떠납니다. 내가 이 얘기는 하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It only remains to me to bid you a final adieu. adieu. 불란서 표현이 그렇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야,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도 저 정도의 인사를 하고 가는구나 해서 제가 리치먼드에 갔을 때 뭡니까? 남부의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The White House of Confederacy라고 불립니다. 저 집에 한번 가봤죠. 제퍼슨 데이비스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한 그 건물이에요. 초라하지요. 사실은 화이트하우스에 비하면 초라한데 이 명연설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스튜어트 브루치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 미국의 경제사를 가르친 그 교수님이세요. 굉장한 학자죠, 사실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경제 동력이 어디서 오냐라는 것을 평생 연구하고 책을 쓰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따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Search of the roots of American economic growth. 내가 미국의 경제 성장의 원인을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첫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동력의 첫 번째는
community will and acts of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설쳐서도 안 되고 정부가 나서서 설쳐도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community will, 인간 공동체가 저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정부의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structure of society, 사회의 근간이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근간이어야 한다. 물론 추상적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윌과 가버먼트의 액션을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일종의 자유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And its values, 가치, 이 공동체와 이 국가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가치적인 그런 합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knowledge and education, 그 다음에 지식과 교육,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technological change, especially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The actions of private investors,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는 리스크 테이킹이고 그 리스크 테이킹에서 얻은 것을 가져가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투자 행위에 대해서 부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And the effects of widening market, 역시 시장이에요. 역시 첫째는 내수 시장일 거고 그 다음에는 외 국가를 떠난 밖의 시장이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제 팽창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코테이션을 드리냐면, 스튜어트 브루치 교수의 이 분석을 왜 드리냐면, 컨티넨탈 레일로드가 이런 걸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륙횡단철도가 첫 번에는 1869년에는 한 선이었지만 그 후로도 자꾸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The City of New Orleans라는 노래에서 보셨듯이 철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는 거죠. 철도 라인을 통해서 끝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마켓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없고 이동성이 가능해지고 어디서 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상징이 나오고 하는, 그럼으로써 미국의 경제 성장의 동력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가르게 한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철도 네트워크라고 이제 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1869년 5월 10일 유타에서 두 선이 만납니다. 자, 두 선이 만났는데 왼쪽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왔고 오른쪽은 저 오마하에서 왔는데, 저 유명한 사진, 저 역사 시간에 제가 이걸 몇 번을 같이 우리 학생들과 보고 분석하고 했을까요? 혹시 선생님들 여기 중국인이 있나 없나 혹시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렇게 기쁜 역사적 현장에 저 철도 건설을 가능케 한 중국인이 저 사진 속에 있나 없나 혹시 찾으실 수 있어요? 예, 있기는 있어요. 딱 한 사람.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중국 노동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국 노동자가 센트럴 패시픽에 13,000명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엄청난 희생이 역사 속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이. 철도가 뭐냐? 철도 사람이 뭐냐?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가운데 이거 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제 슬래지 해머라고 해서 이제 철도의 이제 침묵에 이제 그 못을 들여박는 저걸 이제 일종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제 상징이라는 것이, 어디 상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미국의 역사 속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 침묵의 마지막 이제 큰 못을 박아야 되는데, 텔레그래프 전신선을 둘을 따왔어요. 전신선을 둘을 따와서 하나는 못에 연결하고 하나는 이 큰 우리말로 저 표현이 있거든요. 저게 이렇게 내려 찍는.
자, 그냥 지금은 당시 어쨌든 대형 그냥 큰 망치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에 선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이 딱 만날 때 전류가 흐르면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딱 하고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세상에 알렸어요. 이제 드디어 완성됐다. 그 세레머니를 한 건데,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릴랜드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 릴랜드 스탠포드는요, 누구일까요? Central Railroad Company의 주주총회 의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 경영자임과 동시에 이제 자본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거부가 된 거죠. 미국의 손꼽만한 거부가 된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거부가 됐냐? 우리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일당 기차를 깔면, 선을 깔면 국가가 땅 주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해요. 난공사는 더 줘요. 그러면 난공사에 누가 난공사를 인스펙트 할 건데, 저게 난공사였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제공해야 된다. 땅을 이렇게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누가 정하겠어요? 그거는 알아서 짓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중에 1873년에 상당한 의회 조사에서 엄청난 부정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엄청나게 부정이 있었다. 그럼 그냥 깔고 안 깔고도 깔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인스펙터가 올 것입니까? 워싱턴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평지인데 이게 언덕이었다라고 해서 더 신청할 수도 있고, 언덕을 산이라고 표현해서 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이게 사실은 부정행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 양반도 사실은 그런 그 철도공사에 관련된 부정행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분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름을 쭉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그걸 금으로 했죠? 금으로 했어요. 금으로 해가지고 헌정을 했어요.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씨에게 헌정을 했어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대학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검은 돈으로. 어떤 대학일까요?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명문대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사에 또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철도 건설 보상 정책의 틈바구니를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런 부정행위도 있고, 그가 그 돈으로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정말 활발하고 깊은 그런 그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스탠포드 대학이 저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또 하나 배드릴까요? 제가 요즘은 기억력이 옛날에 좀 까물까물해서 8,000에이커를 기부했을 거예요. 8,000에이커 정도를. 제가 틀리면 다음에 다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부 돈 정직하지 않게 뜯어온 부분도 있고, 정부 땅 뜯어온 것도 있고, 그가 정말 소중한 교육기관을 만든 것도 그거 같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굉장하죠. 자,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왼쪽은 이스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이스턴 매사추세츠에 AMES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삽 공장이 있어요. 삽 공장. 자, 거기서 나온 저기 60년대 이제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이제 베트남 밀림지대니까 이제 이걸 많이 이제 군장비로 같이 이제 포함시킴으로써 이제 사실은 거금을 모았죠. 왼쪽에 보시는 저 AMS 삽 공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였어요. 여기서 AMS라는 성을 가진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리버고 다른 하나는 오크스입니다. 전 아버지 대장장이었어요. 대장장이가 미국에 와서 대장간에서 삽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의 삽시장을 석권한 이 사람들이 유니언 패시픽 레일로드의 경영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그럼 누구네 삽을 갖다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conflict of interest거든요. 사실은 삽공장 경영자가 삽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철도 공사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낯뜨거운 일이죠. 그러나 엄청난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주변에서 자본을 끌어다가 결국은 유니언 피시픽 레일로드가 오마하에서 유타까지 선로를 만드는데 저 사람의 그 경영 능력, 저 사람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 없었으면 저쪽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취했냐? 예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익을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철도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철도 건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올버니 카운티 와이어밍에 가면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만들고. 자, the monument serves as a memorial to the Amis brothers of Massachusetts, Oakes and Oliver, whose wealth, influence, talent, and work were key factor in the construction of the first coast-to-coast railroad in North America. 이 사람들의 헌신과 이 사람들의 능력 없었으면 대서양에서 패시픽까지의 철도는 어려웠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1874년에 he was implicated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행위의 연관이 드러난 거예요. He was implicated in a scandal to financing the construction of the railroad.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그 재정적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거기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도 거기 기록돼 있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철도 만들기 어려웠을 거 하는 것도 같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이 공간 속에서 1862년에 또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 땅을 과감하게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눠주자. 각 주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합친 그 숫자 곱하기 땅 해서 땅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다 뭘 할 것이냐 여기 나오네요. At least one college where the leading object shall be. 대학을 하나씩은 꼭 세우는데 그 대학의 설립 목적은 이것이다. Without excluding other studies. 뭐 다른 것을 없애고 무슨 기술 교육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은 군사 교육도 있지만은 to teach such branches of learning as are related to agriculture and mechanic arts. 농업과 그다음에 생산 기술 그런 것을 가르침으로써 뭡니까? In order to promote the liberal and practical edu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인성교육적 그런 과목도 있지만은 동시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같이 시키자. Education of the industrial classes. 무슨 철학을 논하는 귀족 사회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자. 이것을 위해서 땅을 화끈하게 풀어가지고 거기다 교육기관을 만들자 한 것이 Morrill Act. In the several pursuits and professional life. 보통 사람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제가 무슨 뭐 삶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저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제 딸이 이 Morrill Act에 의해서 이 Land Grant College를 저도 다녔고 제 그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왼쪽은 제가 다닌 학교, 오른쪽은 제 큰 아이가 다닌 학교인데 이것은 1862년 땅을 놀리지 말고 땅을 줘서 그것으로 교육기관을 세우고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자라는 1862년에 미국의 국가 교육 비전의 산물들이에요. 링컨이 그랬죠, 결국. Land Grant University system is being built on behalf of the people
who have invested in these public universities their hopes, their support, and their confidence. 자, 이렇게 대학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 이 대학에 자기의 희망을 바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여기서 삶의 용기를 얻어서 나올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기관들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귀한 국가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들이 국가가 국유지를 내어주고 그것을 자원으로, 그것을 재원으로 명문, 유명, 탄탄한 학교들이 이렇게 전국에 다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교수님들, 땅은 일단 차지하고 보자라는 그런 정책 의지보다도 저 땅을 차지해서 뭘 할 거냐 라는 그런 비전이 1862년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1862년은 남부가 유니언을 미합중국을 떠났기 때문에 반론자가 없어졌어요. 반론자가 없었기 때문에 링컨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오늘 형성하는 국가적 비전의 트라이앵글이 있다면 홈스테드, 땅은 나눠 가져야 한다. 2. 나눠 가진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이동, 교통,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있어야 된다. 철길을 깔면 거기에 이제 텔레그래프가 같이 갑니다. 거기 이렇게 통신 수단이 같이 가죠. 그리고 삼각형의 마지막 끝, 여기에 있는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라는 그런 비전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역시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에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라는 그런 비전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